왜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일에 계속 마음을 쓰게 될까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일을 되풀이해서 떠올립니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타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돌아오지 않는 마음 앞에서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시도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참으면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믿으면서요. 자식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사람이지만 결국 그 사람의 선택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경계를 자꾸 넘습니다.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나이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원망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 이제 와서 알게 된 것들 앞에서 허망함을 느낍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바꿀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일에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결국 지쳐가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할수록 더 통제하고 싶어지는 이상한 구조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노력하면 달라질 거라고 배웠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나쁘면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했으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선택, 이미 지나간 시간, 예상하지 못한 사고, 사람의 마음처럼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경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계속 붙잡고, 계속 애쓰고, 결국 지쳐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삶이 무거워집니다.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일들이 점점 쌓여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그런 당신에게 한 철학자의 말을 전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네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인생을 쓰지 마라.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삶을 오래 견뎌온 사람에게 건네는 현실적인 자비입니다. 당신이 쏟은 시간이 헛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노력이 의미 없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해도 된다는 조용한 허락입니다. 그 구분이 삶을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오래된 지혜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로마 시대 노예 출신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살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가장 명확하게 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두 가지로 나눠라.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 내 것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는 온전히 내 몫입니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타인의 생각, 일의 결과,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반응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쁠 수 있으며,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이 시작된다고요. 우리는 이 경계를 자주 잊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키울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우면
이 아이는 이렇게 될 거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면 상대도 알아줄 거야.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올 거야. 이 생각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빗나갔을 때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나쁠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조금만 더 했으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에픽테토스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노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통제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 자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는 당신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배우자에게 잘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을 가질지는 당신이 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당신의 손을 떠난 일입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이 구분을 명확히 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쓸데없는 곳에 쏟던 에너지를 진짜 중요한 곳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반응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통제하려 하는 대신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되돌리려 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자유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진짜 자유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생기는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가볍게 만듭니다. 파트 3 통제하려 할수록 삶이 괴로워지는 이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망가지는 건 관계입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해줍니다. 밤을 새워 간호하고 돈을 아껴 교육시키고 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길을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며 내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그 희생은 자신이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희생의 대가로 자식의 인생을 통제할 권리를 무의식 중에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가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잘해줍니다.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맞춰주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그만큼 돌려주지 않으면 서운해집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저 사람은 모를까? 하지만 상대의 마음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고,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관계는 권력 다툼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기 뜻대로 만들려 하고 그 과정에서 지쳐갑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합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며 최선을 다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인정받지 못합니다. 승진에서 밀리고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며 동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보상이 없을까? 하지만 타인의 평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있고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잘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 조금 더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상당 부분은 여기서 옵니다. 우리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을 계속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물로 바위를 깎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깎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당신이 먼저 지칩니다. 그리고 지쳐서 쓰러진 뒤에도 우리는 자책합니다.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문제는 당신의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힘들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쏟고 있는 에너지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쓰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까? 타인의 마음을 내 뜻대로 만들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를 되돌리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꿀 수 없는 결과를 바꾸려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지친 건 당연합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내려놓는다는 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배우자를 내려놓는다는 건 관계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은 내가 정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건 그 시간이 무의미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내려놓음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쏟던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는 대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통제하려 하는 대신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려 애쓰는 대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삶이 가벼워집니다.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자식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배우자는 내 마음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며 세상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들은 애초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에픽테토스가 말한 자유란 모든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생기면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으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당신의 기준으로, 과거의 후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통제하려 애써온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건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 보십시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아 보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리려 하지 않아 보십시오.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않아 보십시오. 그 대신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지금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태도, 지금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정말 지쳐 있었던 건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싸움을 멈추는 순간 삶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당신은 여전히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 배우자를 아낄 수 있으며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결과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모든 걸 가진 자유가 아니라 놓아도 되는 것을 아는 자유. 모든 걸 통제하는 자유가 아니라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하는 자유. 에픽테토스는 노예의 몸으로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인생을 쓰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당신도 그 자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놓아도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